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풀어봅니다. 증시 감론 을박, 오늘 장 탑10. 자, 오늘 어떤 출연자 나와 계신지 허준식 해설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강북과 강남에서 각각 한 분씩 오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표 주자로 오신 것 같은데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의 서동수 대리 그리고 동양증권의 골드센터 강남점 박세진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증권업계에 있을 때 대리 주가라는 혹시 표현 아세요? 대리 주가? 네, 두 분 다 대리님들이라서 그때만 해도 대리가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대리 주가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오늘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미라 앵커. 네, 오늘 장 탑10 10가지 키워드 차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LIG 손해보험의 본 입찰이 어제 마감되면서 5,800억 원의 매각가를 써서 내놓은 롯데 손해보험이 유력한 인수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오늘 상한가 주가 안착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IT 부품주 코스닥의 급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세코닉스, 멜파스, KH 바텍 같은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라라 치킨입니다. 네, 여름에 성수기에 도래했습니다. 이 닭고기주들. 그 효과도 있지만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종목군들은 아주 정배열의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먼저 첫 번째 오픈된 거 보니까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롯데 손보하고 IT 부품주 급락. 이건 조금 식상합니다. 어제도 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라라 치킨까지 있는데 자, 이 세 개 중에 자, 서동수 대리님 좀 먼저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뭐 닭고기 좀 말씀드리려고요. 닭고기. 예, 예. 이게 글쎄요, 닭고기, 나라라 치킨 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예, 예. 닭고기주에 좀 관심 갖게 되신 뭐 배경 왜 이쪽을 좀 보고 계시죠? 뭐 일단 옛날에 AI가 와가지고 닭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많이 죽으면서 요즘 생계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요즘 생닭 한 마리 얼마 정도 나나요? 키로당 2,4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키로당 2,400원이요? 예, 예. 그래서 네. 그게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 24% 정도 올랐다. 네,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성수기 들어가고 네. 이제 공급 부족이니까 요즘 공급 음. 부족이 좀 이슈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네네. 공급 물량이 딸려서 닭고기 값이 올라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 예. 그 같은 어떻게 보세요? 박세인 대리님. 좀 비슷하게 보는데 사실 네. 저는 이거 육개 가격 볼 때마다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저희가 시장에서 관찰하면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인식이 시장에서 뭔가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면 네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항상 큰 시세를 내는 뭐 종목이라든지 산업이 있기 마련인데 네. AI 관련해서 육개 가격이 딱 그 모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런 뭐 질병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되면 네. 그 식품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사장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공급만 줄어들고 수요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또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같은 또 수요 견인 요소 또 기다리면서 또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견인을 하는 걸 보면 물론 뭐 지금 뭐 공급 부분 타이트해지고 수요 유지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의 상승은 이제 충분히 뭐 용인을 할 수는 있겠으나 또 이벤트성으로 볼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계절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여름 수혜주라고 보는 부분들은 네. 상당 부분 지금 시세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오히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그래서 네. 오히려 겨울 관련 뭐 제설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한창 반대네. 더울 때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조금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맞지 않나. 근데 주가는 지금 오히려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밸류에이션 얼마나 올랐나요? 최근에? 최근 들어서 할인?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올랐는데 제가 자세한 퍼센티지까지는 모르는데 네. 일단 시총 3천억에다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 300억이기 때문에 10배고요. 내년에 600억이 되면 5배면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해 밸류를 하면 더블까지는 간다 내년에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이 일단 조금 300억이 지금 분위기 600억이 그렇습니다. 되면 지금 분위기는. 예, 예. 동우랑 뭐 마니코도 같이 있는데 걔네도 네. 좀 같이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림하고 동우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내년까지 지금 가이던스로 나와 있는 이익 기준으로는 두 종목 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주가 수준입니다. 네,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스포츠 이벤트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2분기가 사실상 지금 올해 수요에 월드컵이 있죠. 그렇죠. 월드컵. 거의 뭐 수요의 피크가 2분기에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청사진대로 진행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 그 계절성이 좀 있나요? 이 할인 주가가 항상 여름 되면 이렇게 좀 뭐 올랐다가 또 하반기엔 좀 꺾이고 이런 계절성이 혹시 있을까요? 뭐 크게 계절성보다는 네. 이제 육계 공급의 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항상 가격 그 결정이 재료가 좀 가장 됐었기 크게 때문에 영향을 예.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재료 중에 왜 없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주식시장 모멘텀 이런 걸 항상 만들려고 했던 거는 계절성을 확실히 띠고 있었죠. 아, 이 재료가? 예, 이때만 되면 항상 이거를 움직였다라는 예, 것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가 삼계탕 뭐 수출 얘기. 사실 미국 사람들이 뭐 삼계탕 얼마나 먹겠냐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 대리님은? 그건 같은 좀 생각이세요? 별로 모멘텀이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일단 뭐 새로운 고객사 다변화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매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림이 주가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림 주가 아까 자세히 안 보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자세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보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자, 하림이 올해 한 50%가 올랐어요. 연간으로 한 47% 올랐습니다. 아까 밸류는 문제 없다고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지금 구간대에서도 가능할까? 또 얼마나 더 앞으로 이쪽이 뭐라 그러지? 육계 쪽이 되겠는가? 이런 전망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저는 뭐 리포트에 근간을 하고 있고 일단 올해 300억이고 내년에 6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요? 예. 네. 뭐 PER 기준으로 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끝에도 또 추천 종목으로 좀 지금도 넣어놨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저는 오늘 그리고 종가로. 박 대리님은 역시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뭐 아까 밀집어도 얘기하셨는데 예. 그럼 지금 다 팔고 혹시 다른 뭐 제설주 이런 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정도까지 뭐 지금 뭐 교체 수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계절성인 요인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 부분하고 그 이 스포츠 이벤트가 좀 크게 열린다는 부분, 요 부분이었는데 이게 2분기에 이제 실적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뭘로 그릴 거냐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또 이제 개별 종목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좋았었던 멀티플들을 지금 시장에서 걷어가는 게 굉장히 급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만큼 하림의 이익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청사진으로만 갈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좋게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피크 아웃도 염두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라라 치킨 일단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미라 랭커. 네, 자, 다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삼성 SDI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삼성 SDI가 다수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될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 러브콜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삼성전자의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 종목에 주목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건희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오늘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입원한 지 9일 만입니다. 자, 일곱 번째 키워드 보시죠. 우선주입니다. 자, 삼성 그리고 CJ 여러 가지 우선주들이 지금 다시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재계하게 될까요?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션에서는 SDI랑 전자, 이건희 재료는 뭐 같은 재료일 것 같고요. 이제 우선주 역시 연결된 흐름인데 이 중에서는 좀 어떤 거 볼까요? 이번에 박 대리님 어떤 것 좀 이 중에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주가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특히 네. 이제 삼성그룹주,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두 번째 키워드라고 말씀 주신 네 가지 키워드가 다 삼성그룹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도 이 중에서 특별하게 우선주를 좀 봐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시세로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쫓아가진 못하더라도 이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왜 점이었는데. 이렇게 뭐 물산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거의 뭐 한 30% 올랐잖아요. 예. 어떻게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물산이랑 SDI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뭐 10% 육박하는, 혹은 뭐 오늘 뭐 물산은 11%가 오른 상태로 끝났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삼성전자 우선주 보시면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가 급부상하는 배경에는 사실상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그 삼성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이제 지분 승계라는 부분하고 기업 구조 재편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삼성그룹 측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번 그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좀 표현이 우선주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좀 재밌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주도주가 이제 크게 부각되는 니프티 50 장세라고 하는 그 장세에서는 그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 모멘텀을 크게 못 일으키는 시점에서 뭐 지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기업 분할, 배당 상승 이런 이제 주주 친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삼성그룹주의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모멘텀을 시장에서 다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체가 됐으니 예. 앞으로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는 모멘텀이죠. 거고. 서대리님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성장률이 원래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성장률이 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율도 이제 우리 세 자릿대로 다시 돌아갈 때도 됐고 네. 우리가 이제 25,000불 정도 올라온 터도 됐고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가 배당률을 높일 때도 됐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뭐 당연한 그래서 뭐 저 연결돼서 흐름이 나온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괴리율도 이야기하잖아요. 괴리율이 일반적으로 우선주랑 보통 좀 얼마 정도면 적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시가 배당률 1% 차이에서는 사실 지금 괴리율도 충분히 저는 용인이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한 60% 정도면 60% 적정한가요? 정도면 본주 뭐 대비 오늘 우선주가 삼성물산은 60%. 6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주 대비 우선주가 62% 정도면 한 1% 차이를 반영했을 땐 괜찮다 이 정도인가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착화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70% 미만의 계류율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이제 2%대만 되는 주식이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계류율이 사실은 80%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주가 100만 원이면 우선주는 80만 원에 형성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오너리스크가 지분 승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4%가 그게 네. 결국에 이제 승계되는 시나리오를 본다고 그러면 굳이 의결권이 삼성전자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괴리율의 축소는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비단 지금 그룹 지배구조 조정이라는 이슈를 안고 있는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에 이제 여러 포진에 있는 기업 그룹들 거기서 이제 뭐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우선주들에 있어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장선 상에서 보면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랠리 자체가? 지금 근데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지속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배당 성향 2% 돼가지고 뭐 선진국의 경우 80%까지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우선주들의 그 가격들을 다 보시면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뭘 숫자를 맞춰가지고 60%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혀 안 통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 특정 시기에 수급 따라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격차가 좀 커졌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하는 쪽 정도지 이게 적정한 어떤 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움직였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anyway, 지금 어떻게 됐든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렇게 되시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병실에서 오래 계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승계 작업을 하기에는 좀 더 좋은 여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슈들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좀 올해 아주 갈만한 올해는 아니더라도 네, 네. 좀 삼성그룹 중심 우선주로 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랠리가 이어지고 예. 것이다. 예. 박 대리님도 같은 예, 뭐 좀 더 일단은- 가는 걸로. 예. 근데 일단은 오늘 뭐 CJ그룹이라든지 LG그룹 그리고 뭐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큰 우선주들도 사실 동반해서 움직이는 네네, 모습들이 같이 조금씩 따라서 나왔거든요.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선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사실 작년 11월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선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저금리 상황으로 좀 이제 강하게 진입함에 따라서 우선주의 배당률 자체도 의미 없는 투지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막 그런 시각이 좀 팽배해지면서 그랬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 CJ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랑 일부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일부러 뭐 유독설을 퍼뜨리고 하는 주범으로 쫓기도 했었어요. 계전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았던 관계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삼성이 올라가니까 CJ가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CJ가 지금 시점에서 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되게 재밌는 부분은 네. 옛날에 이제 삼성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 그 네. 이건희 회장과 그 저기 CJ그룹 간에 삼성생명 관련 지분 분쟁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불거지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CJ그룹도 전체적으로 주가
주가는 좀 악세를 가면서 좀 안 좋은 뉴스들도 계속 그랬었죠. 불거졌었고 네, 네. 바닥에 있었던 한솔그룹 자체는 굉장히 그 삼성 협력사로서 다시 좀 재위상을 찾는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좀 이건희 회장 건강 악화를 필두로 다시 좀 그 뒤집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뒤집어진다는 있어서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자 정리해보면 두 분 모두 다 이제 우선주, 특히 삼성그룹과 연계된 CJ그룹까지 포함해서요,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 토론할 주제, 키워드 군 살펴보겠습니다. 권미라 앵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사실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만큼 배당을 해도 코스피가 2,500원 갈 것이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연 삼성그룹을 비롯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인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요. 자, 8번째 키워드입니다. 엇갈린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컴백으로 2,000선을 회복했지만 2,000선 위에서 여지없이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신의 매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벽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수급은 계속 엇갈리게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의견 합의를 보게 될까요? 자, 9번째 키워드 보시죠. 5조 육박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코스닥의 급락입니다. 자, 코스닥이 사흘째 급락하면서 추세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때마침 신용융자 잔고가 5조 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분들 대리님은 또 객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의 급락, 또 반대 매매가 지금 좀 나온 상황인지 좀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허 위원님. 네. 자, 코스닥이 어제, 오늘은 좀 이제 들어 올려서 마감되는 좀 그래도 컸습니다. 시민적으로 아주 뭐 패닉까지는 아니었어도 아주 급락세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은데, 서동수 대리님 왜 빠진다고 보세요? 코스닥 이렇게 이틀간에 상당히 많이 좀 밀렸는데. 뭐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팔아서 그런 거고요. 오늘 보면은 뭐 기관에서도 뭐 500억 정도 수준의 코스닥 매도가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하단을 붕괴를 어제부터 했었고, 그렇죠. 오늘 어제 재확인을 했었죠. 네. 아주 그냥 피니시를 날려줬는데, 이런 상황이 가게 되면 사실 이 밑에 하방이 상당히 크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아까 전문가님도 현금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지만, 현금 없으면 다음에 너덜너덜해져 있는 주식을 다시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시더라도, 근데 이미 오늘 많이 빠져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라면 네. 지금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익권에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뭐 시장이 많이 부담스럽게 네. 느껴지시는 분들은 현금화 전략이 일부 저는 팔아도 된다. 무조건 필요하다. 네. 예. 박세진 대리님은 이렇게 왜 밀린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왜 떨어지냐를 생각하기 전에 왜 올랐는가부터 사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중소형주 뭐 개별 종목들의 랠리가 시작된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사실 코스피라는 굵직한 시장의 모멘텀 부재가 거기에 기반에 좀 깔려 네네, 있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굵직한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발적인 뭐 육성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혜로 입으면서 좀 올해 한 15% 올랐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코스닥이. 예.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해외 자본의 뭐 한국 시장 진출 관련해서 뭐 몇몇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 시세가 좀 나왔었던 네네.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그 굵직한 시장의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개가 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삼성그룹 이슈가 계속해서 좀 진부하게 회자가 되는 것 같지만 네네, 따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뭔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모멘텀을 돌릴 만한 매기를 찾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쪽은 팔고 이제 옮겨가는 그런 속도 약간 있다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환율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누적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네네. 비차익적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컨빅션을 좀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 코스피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코스닥 그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수익률 괴리 차이가 네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역대 거의 최고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코스닥 수익률이 20%가 상회하는 기간별 수익률 한 달치를 봤을 때 그 충분히 개연성을 제공을 해줬다라고 봅니다. 매도에 대한 그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 펀드 화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2시부터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3호 쪽에서의 자금 유치 좀 저는 눈에 띄어서 봤는데요. 3호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50인 미만 선수들, 나름대로 선수들만 모아서 그냥 제한 안 받고 막
100% 배팅하고 뭐 이런 펀드잖아요. 근데 사모 쪽의 펀드로 돈이 지금 작년 11월 달에 국내 기준이에요. 국내 주식형 사모 기준으로 1250억, 12월 말에 2700억, 월간 기준으로요. 1월 말에 2000억, 2월 말에 800억, 그리고 3월 달에 2400억. 근데 저번 달에 125억으로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도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1200억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 합쳐서 600억이 팔았거든요. 사모펀드 쪽에서. 그래서 보면 이 사모가 좋아하는 쪽들로 그냥 이틀 만에 막 급락세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펀드가 특정 종목을 많이 담아놨던 펀드들이 어제 오늘 완전히 털고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뭐 사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는 알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수급을 보시면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코스닥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삼성그룹 얘기가 나오면서 떼낼 수가 없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스위칭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결국엔 코스닥이 600억, 그 아까 사모펀드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로 팔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가지 종목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에서 비교적 큰 주식들은 지금 굉장히 좀 몸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이 큰 대형주는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대형주들은 조금 다른 컨셉인 것이고 코스닥 내에서 같은 중소형주지만 급락했던 쪽은 또 다른 수급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뭐 한 3천억 이상 되는 그리고 뭐 1조까지 되는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아까 사모펀드의 매수 저기도 되지만 대상도 되지만 매도 대상이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위기는 저희 끝단에서 느끼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절대 여기를 이제 저가 매수를 강력하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아까 처음에 해주셨던 것처럼 아주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은 조금 일부 팔아서 좀 보자는 쪽이고 지금 많이 물려 있는 분들 또는 신규 매수는 좀 보자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뭐 신규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최근 저희들 쪽이 하고 있는 쪽은 이런 쪽으로 크게 수익을 보다가 한 2, 3% 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다 지금 청산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박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최근에 뭐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하는 이제 뭐 코스닥 대표 종목들 보면은 그 특히 뭐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서부터 뭐 컨텐츠 뭐 전반적으로 뭐 IT 뭐 다 포함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뱉어낸 것만 사실은 개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 팔아서 지금 삼성그룹도 살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대응이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한데 그 아까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신용잔고가 실질적으로 아직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 성격의 출애가 좀 있으려면은 지금 같은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와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 이제 버티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신에 그 감내하면서 우리가 맞는 변동성 자체가 계좌 수익률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되게 위험한 레벨이거든요. 당분간은 코스닥은 조금 보수적으로 기회일 하시자. 수도 있는 레벨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0개 좀 화면이 띄워진다고 하면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 10개를 좀 봤거든요. 1번이 롯데손보, IT 부품, 나라라 치킨, SDI 전자, 뭐 이건희 회장, 또 우선주 엇갈린 수급, 5조 6박 코스닥까지 나왔는데요. 좀 되게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서동수 대리님부터 하나를 꼽아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까지 짧게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저는 나라라 치킨 제가 뭐 했던 거고요. 저는 충분히 아까 추천주 나온다고 그랬나요? 그럼 이따 더 들어볼게요. 박세진 대리님은 저는 우선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우선주가 오르는 시장은 사실 뭐 개별 종목 시장 끝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시장 막판에 오르는 그냥 뭐 차익 실현성 그 상승으로 많이 치부를 했었는데 지금 뭐 주주 친화 정책 시장 전체적으로 국내 최고의 그룹에 지금 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부응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룹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일장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서동수 대리 아까 그 할인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네네.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유 들어보고 목표까지 연결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할인 뭐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뭐 더 이상 육개 가격 뭐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4월 생계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23.6% 올랐고 네. 3월 대비해서 한 9% 정도 올랐는데 뭐 아까 뭐 2분기 피크아웃 박세진 대리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손해가 좀 말도 안 막심하셨던 되는 것 같아요. 입장인가요? 그래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돌면 할인 같은 게 오늘 다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2분기 지금 5월 달입니다. 6월 대선화 걱정하셔도 될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땐 이제 성수기 급격하게 이제 치킨을 먹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고 영업이익 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여기다 라면을 끓여 먹자는 거지 곰탕 끓여 먹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그 단기 훼손하는 6,300원에서 잘라야 된다. 자, 오늘 종가가 6710이었었는데 한 1,300원 정도 한 20%는 더 보고 계십니다. 자, 박세진 대리님은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제가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 시장을 보는 견해가 되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번 네. 하락기를 활용해서 사자라는 측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그룹 아니, 모멘텀 본인 것만 하셔도 돼요. 지금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되게 큰 시장의 변화가 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 네,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매기가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중심에서 노는 게 사실은 수익률을 오히려 제고시키는 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네. 삼성그룹 안에서 저희가 이제 안 오른 종목을 찾는 컨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삼성생명, 크레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네, 네. 그 주가가 상승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제일모직과 삼성 SDI가 합병을 진행하고 났을 때 이제 이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SDS와 그 실질적인 그 보유 지분, 직접 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가치 자체가 지금보다 이제 상단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는 네.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건 아까 할인은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SDI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아침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영업 가치가 2조 5천억밖에 안 되니까 네. 싸다. 지금 계열사 가치는 가치보다 계열사 가치가 5조 정도 그게 한 되고 4, 5조고 예, 예. 영업 가치는 2.5조. 네. 근데 한 3조 하려면 얘네가 네트로 1년에 한 2,500, 3천억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 사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그 정도로 인정을 해줄 거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레포트와 같은 이제 분석 자료에서 이제 앞으로 지배구조 이슈 가지고서는 주가를 가능해 예측을 할 보고 수는 없으니까 아, 네네. 어느 정도 그 실적 기반한 수치를 좀 제공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물산 지분 7.4% 보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에버랜드 지분 8.0%. 결국에는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18만 원 수준까지는 이제 좀 컨턴 점프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셨는데 비웃으신 건 아닌 거죠? 아니 뭐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재밌어서. 손절가는 얼마 정도로 할까요? 손절가는 지금부터 이게 사실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모직하고 합병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 가격이 15만 1,000원 정도 수준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밑에 가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주가 방어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긴 한데 네. 그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14만 5,000원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대응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오늘 이 토론 보니까 결론이 이거네요. 여름과 배당, 그리고 이 배당을 노리고 바라보는 삼성그룹의 배당 확대를 보고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계속 러브콜 보내고 있는 것인가. 자, 내일장의 공략주 서동수 대리는 할인, 또 박세진 대리는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키워드는 나라라 치킨, 그리고 우선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까지 전략을 다 세워봤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랑 좀 어떻게 유사합니다. 그냥 어제 똑같은 장을 오늘 하루 또 본 것 같은데요. 환매가 상당히 매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